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일문 베이직 보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볼 페이지는 39쪽, 가주어 it 구문입니다. 우선 가주어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가주어의 가는 아이고, 가짜라는 말이죠. 이게 진짜 주어가 아니고 가짜로 세워놓은 주어입니다. 그러면 요 가짜로 세워놓은 it을 왜 쓰느냐? 원래는 주어가 엄청나게 길어요. 근데 그 긴 주어를 맨 앞에 놔두는 게 불편한 겁니다. 이제 사람을 예로 들어보면 주어가 머리고 동사가 몸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머리는 이만한데 몸통은 요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서 있기 불안하겠죠? 아마 뒤로 넘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가짜 주어인 it을 세워놓고 그 뒤에다가 진짜 주어를 몰아넣자라는 말입니다. 가주어를 왜 쓰느냐? 진짜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래서 쓰는 겁니다. 자, 가주어는 it이라고 쓰죠. it은 뭐 간단하죠. 한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주어가 크지 않은 문장 구조가 되는 겁니다. 대신에 it을 보고 아 이게 가짜구나 라는 눈을 길러야겠죠. 그 다음에는 아 가짜 주어 it이 있으니 진짜 주어가 어딘가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뒤로 이동을 해서 진짜 주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럼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가주어 it 동사 동사 진주어 이런 식으로 문장이 이루어질 겁니다. 뭐 뒤에는 어쩌고저쩌고 아마 붙을 수 있겠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가주어 it은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뜻이 없습니다. 그것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빈 껍데기이기 때문에 해석을 따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 뭘 놔야 되냐? 진주어를 먼저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문장을 곧바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쓱 살펴보고 구조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주어 이시구나, 뒤에 진짜 주어가 있구나를 파악한 다음에 진짜 주어 쪽으로 이동을 해서 먼저 진짜 주어를 해석해주고 마지막에 진짜 주어와 가짜 주어 이 사이에 있는 형용사를 해석을 해주면서 문장을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가주어 it을 어떤 경우에 사용할지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사절 주어 to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자, 명사절 주어가 굉장히 긴 경우였어요. 지난 시간에 본 부분이었는데 여기 동사를 먼저 찾자 그랬죠. is determined를 먼저 찾았어요. 그러면 동사 앞에까지가 주어기 때문에 요만큼이 모두 주어가 되겠죠. 상당히 길죠. 이런 경우에 이제 가주어를 써서 문장 구조를 간단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가주어 it을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투부정사 구나 명사 절이 주어인 경우에 대부분의 it을 주어 자리에 씁니다. 이거는 가짜 주어죠. 그리고 진짜 주어는 뒤로 보내는 겁니다. 이때 it을 가주어 또는 형식 주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형식상의 주어인 거기 때문에 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it은 해석하지 않고 진주어를 주어로 하여서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오른쪽에 이 두 개의 화살표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화살표로 이동이 되는 모습인데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요만큼을 따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투부정사가 주어로 오는 경우 대절, 웨더절이 주어로 오는 경우, 의문사로 시작하는 주어가 오는 경우,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주어가 길까요, 짧을까요? 당연히 길겠죠. 대수로 시작하는 문장은
that만 오는 게 아니라 주어도 오고 동사도 오게 됩니다. 문장의 구조가 길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명사, 딸랑 하나를 주어로 써줬을 때보다 훨씬 더 길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어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가 주어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뒤로 옮겨주는 거죠. that 외에 whether도 마찬가지입니다. whether도 접속사기 때문에 똑같이 뒤에 주어 동사가 오게 되겠죠. 뜻만 다를 뿐이고 품사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 주어, 대절 주어, whether절 주어, 의문사 주어는 모두 길이가 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 길이가 긴 주어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앞에 긴 주어 대신에 까짜 주어 it을 세워놓습니다. 짧아졌죠, 그러면? 그럼 진짜 주어는 어디로 보내느냐? 동사 뒤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동사 뒤로 보내게 되면은 문장 구조가 주어, 동사, 나머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죠. 앞이 조그맣고 뒤에가 클수록 이제 볼링핀이나 뭐 오뚜기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돼 있는 게 더 안정적일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앞에 무게를 줄여주고 뒤에다가 진짜 주어들을 이제 몰아놓자. 이것이 가주어, 진주어를 사용하는 뭐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밑에를 볼까요? 그리고 동명사 구도 주어로 올 수가 있죠. 뭐 주어로 올 수 있는 애들이 명사기 때문에 이 명사 중에서는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절도 주어로 올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동명사도 주어로 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동명사고 주어를 뒤로 보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 it은 가짜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동명사고 주어를 뒤로 몰아넣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랑 똑같죠? 이 앞에 있는 긴 주어를 가짜 주어 it을 놓고 뒤로 옮겨 놓자. 여기 있는 동명사 주어도 마찬가지로 뒤로 옮겨진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it is no use 아니면 뭐 it is worth 이런 애들은 보통 구로 외워둬요. 자주 사용하는 구문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세트로 외워두는 게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줄 테니 이 두 개의 구문을 외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구문을 외우면서 동시에 어떻게 가짜 주어, 진짜 주어 구문이 만들어지는지도 다시 한번 암기를 해봅시다. 자, 암기가 다 된 다음에 97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실제 문장에서 가짜 주어, 진짜 주어가 이용되고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 살펴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9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7번 볼까요? 맨 앞에 it이 있죠? 얘는 무슨 it이라 그랬죠? 가짜 주어라 그랬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통은 가주어, 진주어를 쓰는 구문에서 이 가주어 it과 진짜 주어 to trust 이하 절 사이를 살펴보면 a delight라는 형용사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보통은 가짜 주어 it과 진짜 주어 사이에 형용사가 포함되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이제 메모장을 한번 보시면 혼동할 수 있는 개념이 it,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 그리고 it, that, 강조 구문. 요 둘 사이를 굉장히 헷갈려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면 되느냐? 요 it과 that 사이에 무엇이 오면 되는지를 보면 돼요. 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는 it, that 사이에 보통은 형용사가 옵니다. 뭐 아닌 경우도 가끔은 있지만 보통은 형용사가 왔을 때 아, 이 it은 가짜 주어고 that은 진짜 주어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럼 강조 구문은 뭐가 올까요? 요 사이에는 동사 빼고 다 올 수 있겠죠. 강조 구문은 나중에 보고 한번 지금은 가짜 주어 진짜 구문을 한번 맛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97번에 it과 to trust 사이에 a delight라는 형용사가 왔습니다. 이러면 아, 이거는 가짜 주어 진짜 주어 구문이구나 라고 감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가짜 주어는 해석하지 않는다 그랬죠? 뭐 어쩌고 저쩌고는 a delight, 기쁨이다. 뭐가 기쁨이냐? 요 뒤에 있는 진짜 주어가 기쁨이 되겠죠? 해석을 해보면 to trust, 누군가를 믿는 것. somebody so completely, 누군가를
너무 완전하게 믿는 것은 기쁨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so는 너무란 뜻이고 completely는 완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완전히 믿는 것은 기쁨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가짜 주어 it, 진짜 주어 to trust 이하, 그 다음에 사이에 낀 a delight라는 형용사를 보고 감을 잡으시면 돼요. 이제 문장 구조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it은 가짜 주어지만 어쨌거나 주어죠. 그래서 it이 주어가 되고 사이에 낀 is 이게 동사가 됩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a delight는 형용사기 때문에 보어겠죠? 예, 목적어는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a delight는 보어입니다.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요 is라는 동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is는 비동사죠. 비동사는 아주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입니다. 자, 이 형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주어, 동사, 주격 보어죠. 목적어가 아니라 주격 보어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a delight는 당연히 주격 보어구나. 가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목적어는 무엇일까요? 목적어는 삼형식입니다.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형식과 삼형식을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동사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a delight는 보어다. 형용사가 보어로 온 구조였다. 무엇을 보충 설명하냐? 가짜 주어 it을 보충 설명하는데 그 말은 결국에는 뒤에 있는 to trust somebody so completely를 완전히 보충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해석 방법대로 진짜 주어로 먼저 넘어가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it과 진주어 사이에 있는 형용사를 마지막에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to trust somebody so completely 누군가를 완전하게 믿는 것은 a delight, 기쁨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9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It is true, true, 사실이다. 뭐가 사실이냐? That health is above wealth. health는 건강이라는 뜻이고 wealth는 부라는 뜻입니다. 재산이에요. 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뭐보다 위라는 얘기예요? 재산보다 건강이 위라는 얘기입니다. 돈보다 몸을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이 뭐하다?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7번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서도 이시 무어, 가짜 주어, is가 동사. 근데 이 형식 동사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true는 보어가 됩니다. 주격 보어. 그럼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that부터 wealth까지는 진짜 주어가 되겠죠. 해석하는 순서는 진짜 주어를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에 낀 true를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재산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은 진실이다라는 해석이 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99번부터 쭉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문장 구조도 분석을 해볼 거예요. 오늘은 106번까지 나갈 거니까 부담 없이 10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